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화여자중학교 수석교사 유찬함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에너지 하베스팅에 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에너지 하베스팅.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은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후변화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온난화 과정, 그 다음에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육도의 멸종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기후변화는 인공적인 요소와 자연적인 요인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인 요인보다 지금 현재 인공적인 요인, 즉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과 그 다음에 도시화로 인한 여러 가지 숲의 멸종,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태풍이 지금 우리 부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관통하거나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온난화 과정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양이 증가해서 해수의 온도를 상승시키거나 그 해수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빙하가 우리가 감소해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러한 수증기량이 증가하고 증발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의 여러 가지 과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주범은 사실상 말씀드린 온실가스라고 하는 거죠. 온실가스는 태양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축산물에서 발생하는 메테인, 그 다음에 비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늘여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을 문제 생기게 해서 각종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배출 중립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1도부터 6도까지의 상승했을 때 여러 가지 지구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1도 상승했을 때 세계 곳곳의 극심한 가뭄, 2도, 3도, 4도, 5도, 우리가 말하는 6도까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인류의 대멸종을 맞이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 이런 부산의 지형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에너지를 우리가 너무 낭비하게 되면 그 에너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더 안 좋은 우리가 말하면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전력과 가소비를 막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라가 잠기거나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만 하는 형태로 보아야 하느냐? 이 전략은
수십 년부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절약 방법을 저희들은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이제는 생산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하베스팅, 즉 온실기체를 줄이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대체 에너지,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개발하는 것 또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즉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하베스팅이 무엇인가? 에너지 하베스팅은 실제 외부의 에너지, 즉 태양에너지나 인체의 운동에너지와 같이 버려진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 태양광이나 진동이나 열, 바람 등과 같이 자연에서 직접 전기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현재 환경의 공해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활용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동에너지, 그 다음 열에너지, 그 다음 중력에너지, 신체에너지, 위치에너지,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하는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의 사례로 보면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에 우리가 일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작동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신발 밑에 진동을 할 수 있는 소자를 넣어서 우리가 앞전 소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 운동장이나 일부 스포츠를 하는 운동 경기장의 바닥을 앞전 소자로, 압력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에 전기를 모으고, 그 다음 열의 차이에 따라서 고온과 저온의 차이에 따라서 전기를 만드는 실제 휴대폰 충전기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저희 나라에서 고등학생이 이러한 기술을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통과하는 톨게이트의 바닥에 앞전 소자를 깔아서 중력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로 교환하는 장치를 지금 현재 학생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현재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연현상으로부터 입력한 그러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에너지로 변환해서 그것들을 실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통한 출력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에너지 저장해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출력 보조 배터리로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에너지 하베스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하베스팅은 실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볼 수 있지만 학교의 학생들이 실제 에너지 하베스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 하기 방학 때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하베스팅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 탐구 활동을 한번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 하베스팅의 체험은 실제 솔라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전 에너지, 앞전 에너지, 풍력 에너지, 소수력 에너지, 크랭크 에너지, 이렇게 해서 6개의 에너지 하베스팅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체험으로는 먼저 솔라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를 제작하였습니다. 태양전지의 원리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붙여서 만드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는데, 그곳에 전지가 태양빛을 받으면 전공,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인 형태가 발생해서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되고, 전자가 발생하면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태양전지입니다. 이 태양전지를 실제 우리가 자동차의 모터와 바퀴와 휠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하는 솔라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회로도의 원리는 알다시피 전자기력의 원리, 즉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원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에너지, 즉 솔라 에너지 자동차 만들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 전지판입니다. 이 전지판에 일정한 점프선을 연결을 하고 실제 모터에다가 연결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이 부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자동차를 만들어 태양 전지판을 올려서 실제 저기 있는 재활용 형태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솔라 에너지 자동차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라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태양광 보조 배터리를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이야기였는데, 태양광 텀블러, 조명등 제작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텀블러의 뚜껑 부분에 솔라과 태양광 전지를 달아서 안에 LED를 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를 모아서 밤이 되면 저 텀블러 안에 조명이 빛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조명등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제작 과정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여기 있는 풍력 에너지의 형태의 에너지 하베스팅의 형태입니다. 우리 부산도 지금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 중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 풍력 발전에 관한 에너지를 모으는 기술을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한 바람의 힘을 이용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풍력 에너지 장치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한번 풍력 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바람개비를 돌리는 그러한 제작에 실습을 하였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이 부분은 정말 재미있게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모터까지도 직접 학생들이 넣어서 실제 풍력 발전의 형태로 소규모죠. 그러한 형태의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작 과정에서 보여드린 완성품입니다. 풍력 에너지, 즉 풍력 발전기 만들기 또 한조에서 해서 거기서 전기를 어느 만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의 하베스팅 실습을 하였는데,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저기 있는 저 부분은 실제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등을 밝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방향제를 만드는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그 다음에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그 다음에 소수력,
소수력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력 발전 아시죠? 물을 떨어뜨려서 그 물의 위치 에너지에 대한 형태로 저기에 있는 프로펠러를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소수력 에너지 하베스팅인데, 저기는 키트가 있어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만들어서 전기를 만드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베스팅 에너지, 전기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학생들이 실제로 보려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베스팅 에너지 전력량 측정하기 실습을 학생들과 했습니다. 얼마만큼 전기를 만들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하베스팅 기계들을 연결을 해서 전력량을 측정하는 형태를 취했는데요. 하베스팅 에너지 전력량 측정 회로도입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대단히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한 저기 있는 보드, 그 다음에 LCD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만들어낸 에너지의 양 얼마나 될까를 학생들이 측정해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만든 조에게 상품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학생들이 만든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발전량 측정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클랭크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의 발전량 측정도 했는데 무려 10.7mA 정도의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있는데 생활의 편리함도 전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전 세계적으로 2020년까지 지금 현재 44억 달러의 성장세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에 한 발짝 다가선 에너지 공급체이기도 하겠죠. 자, 세상에 버려지는 에너지 없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하베스팅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